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 변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 1,547억 5,781만 4천 원에서 금해 추경에 42억 4,413만 4천 원이 증액된 제2의 추경 예산안은 1,590억 19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청과 기타 수입으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청 개수공사 성금 보증 증권 기한 만료에 따른 성금 반환금 2억 4,625만 9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국도 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행자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수입은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결과를 반영하여서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8억 7,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2017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결과를 반영해서 12억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통복지하도 개설공사 시군 조정 교부금 수입은 17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인 본 사업에 대해서 4월 17일 교부된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노양 본정간 도로 포장 시군 조정 교부금 수입은 2017년 연내 준공을 위한 2차분 공사비 중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 4억 2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당 우수시군 평가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시도 보조금 수입으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757만 8천 원이 증액된 8,494만 5천 원을 택시 카드 결제기 교체 설치 사업 지원금 8,77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추경 일반에게 세출 예산 안으로 164조 건설하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4,782만 9천 원에서 13억 3,274만 원이 감액된 140억 1,5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국가하천 이런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비 8억 7,1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혜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지방하천 개수 시군 대행 사업 교포청 개수공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성금 반환금 2억 4,626만 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32억 9,297만 4천 원에서 4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873억 3,2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양 본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양리 마을 안길 확장 공사를 연내 준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족한 잔여 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복 지하차도 개돌 공사입니다.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특별 조정 교부금 시설비 10억을 편성하고 기획보던 12억을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상비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종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528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시민 저당권 보호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하고자 용역 요구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06호선 가로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50% 사업으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 및 보행 환경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60억 4,131만 원에서 13억 2,096만 7천 원이 증액된 73억 6,22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완료 우수 포상금을 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363개소 중 투광기 설치 13억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잔액 1,657만 9천 원,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집행 잔액 154만 3천 원, 시도 보조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포상금 집행 잔액 184만 5천 원을 계상하십니다. 다음은 169쪽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96억 353만 2천 원에서 2억 1,597만 7천 원이 증액된 498억 1,9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선 보정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재배정 사업으로 7월 29일부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확대가 20%에서 30% 확대됨에 따라서 부담 내시액으로 1,131만 5천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 결제액이 결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체 재정 보조를 위해서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2,719만 7천 원, 카드 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금이 1억 7,550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평택아산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 반납액이 18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5년부터 공영주차장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9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요금 정상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교 뱀이 공영주차장의 무인요금 정상기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보상 및 영농보상 및 재개열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3억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원하는 의결하여 주실 걸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배부해드린 책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소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일 위원님. 164페이지 지금 시설비 국도비 지금 특별교부세 행자부 공무사업을 하는데 참 고생하셨다고 감사를 드리고요. 예. 거기는 정리를 할 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특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 네, 예. 그 대형 사고 나무다. 예, 그러면 밖으로 지금 몇 쪽으로 낼 거예요? 안쪽으로는 못 들어올 것 같던데. 바깥쪽으로 3.5m에서 지금 880m인가 나와 있던데 보니까 3.5m 낼 구간은 되나요? 아마 토사 작업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또 하천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도로를 또 이렇게 횡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도로가. 그래서 밑으로 가설교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를 해, 측량하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65페이지 교포청 개수공사는 지금 예. 25억 정도를 지금 삭감했는데 계속 교포청 개수공사 다 끝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 사업을 도에서 좀 하기 어려운 건 저희한테 해라 그러고 민우이 장안천이라든가 하기 어려운 거 해라 그러고 박림천은 또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교포천이 도읍회사가 이제 그 원도급사 이제 공동도급을 세 사람이 했었는데 저기 네. 도급자가 그 거의 뭐 부도 직전이라 갖고 사업이 안 되고 장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가 하루에 27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춘이 안 되게 돈을 못 쓰니까 기왕 있는 게 우리 저기 장안천하고 그 도에서 이제 전체 똑같죠. 저 박림천하고 이 돈을 돌려주고 우리가 이게 저기 하면 이제 하반기 다음 추경에 도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해서 더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맺은 거예요. 지금 한번 올라가면 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아, 요거 이제 그 사업비가 딴 데 현장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박림천하고 장안천으로 장안천으로 해서 나눠서 주기로.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확정이 장안천에는 1회 추경이 10억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 네. 요거 삭감되는 거에 따라서 또 방림천에 13억 그게 그 도 재배정 사업으로 그 보상 추진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교포천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 지금 삭감은 했지만 아까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도급사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삭감은 됐지만은 이제 정상 추진됨으로써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그 확보해 주는 걸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도와 국토부는 가서 그럼 저 해주죠. 원청업체 타전했어요, 공사? 예. 들어온 데는 어디에요? 예? 새로 들어온 데는 어디에요? 아, 그 공동도급사인데요. 50대 이제 뭐 세개 이렇게 공동도급사였는데 그 한 개 도급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2개 도급사에서 지금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지체상황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납한다는 게 반납한 게 어쩔 수 아니고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주면서 다른 데로 받고 나중에 또 협의가 됐으면은 네.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돈 떠나가면 불안한 거거든요. 뭐? 반납한 게 아니라 도에서 아주 재배정해서 찾아오잖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양 본점관 지금 도로사업비 지금 9억 4천을 지금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야지 지금 이거 끝나는 거죠?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 아니에요? 그거면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 요거 뭐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통보소에서 계속 오는 거고 지금 저기 167페이지 시도 19소공간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68억 아니에요? 예. 지금 20억 확보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저쪽에 그 지금 현재 이제 반도 유보라 해서 이제 전원간 그 도로인데요. 그게 이제 과거 2차선을 할 때 이제 4차선을 확보를 할 걸 계산을 해서 땅 쌀 때 그때 해자라고
용기는 그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못 산 데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이제 그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약간 그 기남방송 들어가는 구부러진데 거기만 이제 또 사면 되고. 그리고 노선도 좀 잡아줄 필요가 예,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구부러져서 도시계획으로 이제 반드시 결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지금 들어가는 다른 데서 지금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고 그러는 부분에 예, 예.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이 커브길이 지금 직선으로 꺾인다 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각자 들어가는 또 그러고 보면 또 마을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 월곡동. 예, 월곡동 네. 들어가는 마을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예. 데는 한번 선형을 잡으면서 거기도 완만하게 저기 들어갈 수 있게 좀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죠.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4차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계 이제 설계가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영역을 지금 주면은 5억 갖고 되는 거예요? 528개를 갖고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지금 매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도시국으로 넘겨서 도시국에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해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정비를 했죠. 네, 이제 재정비하면은 거의 순위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용역 줄 필요가 없이 현장에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용역까지 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 재정비할 때 각 조사들 했고 이건 이제 도시주택국에서 했지만 했고 폐지시킬 거는 폐지시켜줬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폐지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남겨놨고 그건 이제 저희가 자료를 예. 그동안에 준 건데 예. 다시 근데 한번 그렇게 해놓고 나서 2016년 14년서부터 했나 그리고 16년도 네. 초반까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를 했는데 이거를 또 용역을 5억이나 주면서 이거를 뭐 우선순위 정한다고 용역을 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이게 이제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도 306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한 도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마살리 가는 도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도로에다가 마살리 도로 확장했으면 그때 가로등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일부 해고 그러는데 이제 또 그리고 가로등을 심었을 때는 규격에 의해서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중간에다 또 가로등을 더해야겠다는 거 아니면 배면등을 달아가지고 보행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비도시적이고 이제 직선 구간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가로등이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건의를 그건 했습니다. 그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받아들여서 50%라도 이제 저희 그리고 주겠다. 어차피 광역도로 때문에 경기도에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네. 공사를. 그럼 사전에 그런 걸 협의를 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도 얘기를 했고 저기 했는데 이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도에 이제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농촌 저기 있는 데는 아는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가서 이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도비를 좀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 363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좀 고려해봐야 될 게 363개가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많고 뭐 그래가지고 신호등에서 안전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지금 투광기를 다른 추세인가요? 지금 요거 이제 경찰서장 뭐 특별히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교차로가 이제 878개가 있는데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야간에 이제 뭐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선택시가 이제 또 교통사고가 이제 전국 명예롭게 1위를 뭐 사망 사고 1위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어디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훅젓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경상적 경비도 또 못지않게 나갈 거라고요. 예, 그래서 투광기를 시민 안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투광기를 좀 지금 투광기 우리 다루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 교차로 한 374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설치한 데가 이제 그 363개 교차로를 좀 해결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지 교차로가 있고 이제 3지 교차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이 신호등주하고 이게 이제 그 신호등 저 다는 그 팔암이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암에다 한 두 군데씩 이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횡단보도를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망사고 나니까 또 경찰서에서 이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한 거고요. 경기도 이제 경찰청에서 특색 사업을 하고 근데 저희가 또 보니까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가담을 같이 그러면 지금 네. 374개를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서 설치를 하고 네. 363개를 더 단다는 얘기인데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차량이 통행이 많고 사람이 야간에도 많이 다니는 데 같은 거 어떤 정도의 그 수순에서 좀 잘 넣어줘야지 사람도 밤새 한두 명 다니고 어쩌면 안 다닐 수도 있는 데다가까지 투광기를 달 수 있었을 때는 근데 그런데도 또 나름대로 또 거기 이제 사람이 잘 안 나니 씩 지나가다 신호 위반하고 막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꼭 이제 사망 사고 나고 그러면 사망사고 나는 데는 다 달아줄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제 국도나 이제 예각 쪽에서 아니 어떤 사람들이 듣더라도 예. 제3자가 듣더라도 예산이라는 거는 예. 아 이거는 이해가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광기 달아드는 거 봤어요 저도. 예. 근데 큰 효과는 없다고 봐집니다. 특히 시내권에는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가로등불이 밝고 상호 저기 간판들 켜져 있을 때는 투광기 달아놨나? 아 저기 LED 달아놨으니까 고기만 좀 보이지 투광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두운 데 같은 데는 달아놓으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큰 일본국도에 달아놓은 거는 12시까지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그 12시 이후에 보행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후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건 기후다 생각하는 거는 좀 해고 현실적인 데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 상당히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이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개인이 죽어도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뭐 1, 20억어치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적 피해라든 인명 피해의 중요성 같은 걸 따져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투광기 하나에? 이게 그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억 중에서 한 4천만 원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고요. 12억 한 6천 정도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4천만 원이고 예, 그다음에 12억 투광기가 330개 지금 이제 저기 280만 원이고 363개소예요. 네. 거기 먼저 토광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개씩 보통 달려 있어요. 그래 교차로에 그래가지고 이 363개 교차로에 874개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63개에다가 또 교차로 그러니까 개씩을 더 달겠다는 얘기예요? 저기 보통 이 지금 신호등 안이 이제 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2개씩 정도 이렇게 설치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달라고. 지금 보통 몇 개씩 달아놨어요? 지금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달아놨잖아요. 횡단보도 보통 4개씩 정도 답니다. 이게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마다가 투광기를 한 2개씩 저기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려면요 서치를 다세요. 서치를 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수량은 한번 저기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량이고 뭐고 효과성이 있고 있는 데다 또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해고 걱정스러운데 있는 데다가 지금 추가로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요. 지금 저기 설치가 안 된 곳이 절반. 장소가 363개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저 관할별로만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요. 이게 관할 뭐 남부 저 북부 서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다뤄야겠다 생각만 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일단 기본 조사는 저희가 이제 단가업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는 좀 뭐 적으시면은 제가 갖다 드리고. 자료 주고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해봤는데 장소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 달 건데 설계 용역비가 왜 들어가죠? 그것도 이제 설계해야 되나?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따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치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뭐 저기 그 그게 전기사업법에
저 허드럭 돼 있어요, 그거. 저기 용역. 그리고 이제 새로 그 신설되는 이제 택지 개발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CCTV 무인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런 투항 등을 이제 의무적 달도록 그 교통 협의를 해서 소사벌이나 지금 저기 저 고덕 쪽에 정비사업에서 저기 설계하려는 거하고 지금 신규 사업지에다가 하려는 법규 있죠. 법규 좀 갖다 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그리고 의원님. 저기 장소 어디다가 다룰 건지 363개 왜 나왔는지 근거 자료 좀 내세요.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양경숙 의원.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됐든 그걸 이제 교통사업소에 가서 지금 이거 투항이 다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LED지만 예전에는 그냥 등으로 다뤘었거든. 네, 현재 등하고 LED하고 좀 병행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실. 작년도 뭐 한국 예. 같은 경우에도 좀 어두워서 이제 한 4, 5년 전에 4,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교통사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안 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교통사고가 많은 평택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 외곽도로가 거기서 많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로들이 많잖아요. 고속도로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지금 오명을 쓰긴 써요. 워낙 또 도로가 또 잘 뚫리고. 저희가 또 이제 38, 39 이제 이제 국도 축이 또 이제 있고 이제 45번 국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경유지성 도로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도로와 도로를 이제 그냥 그 횡단보도식으로 선 거는 데가 중간중간 이제 그런 데서 사고가 나고 이제 배달 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중앙에 지금 침몰 뭐 등도 많이 납니다. 경찰서에서 예. 자꾸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그러지만 경찰서에 하기 전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통항기하는 게 사업이 LED 등을 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LED 되는 건 처음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지역 했으면 한번 시범사업 정도로 그런 걸 좀 먼저 하고 이런 걸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응? 한 번에 그냥 싹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효과를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LED를 했을 때는 이게 뭐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다 거기에다 틀릴 건데 이제 일부 LED 등으로 한다는 이제 요즘 그 신규로 이제 택지 개발 사업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물 설치를 좀 조건부로 한다는 이제 일부 돼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국도나 이제 예전에 이제 조금씩 일부 다른 구에 저기 있던데 좀 그게 기존에 예, 신도시나 그거 차이가 이런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예. 주변이 다 가로등도 LED에 밝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게 구도심이나 이런 일본 국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어두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틀리게 해야 돼. 또 강도도 더 높은 걸로 써야 되고. 예. 그 주변 여건이 워낙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시범 사업 좀 해야지. 그래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본 사업을 또 하고 그 167 쪽에 보면은 지방도 이제 306호선 이제 가로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K55 들어가는 고가 그 건너편부터 이제 마산 사거리까지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구간. 이거는 도로 낼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한쪽이야 아니면 양쪽이야? 양쪽입니다. 양쪽. 양쪽. 네. 양쪽에 갔을 때 그럼 이것도 LED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거리는 LED로 해야죠. LED. 이게 지금 그 주변이 다 농지입니다. 그 이제 그 입구 좀 도보로 이상 가면은 다 농지야. 그러다 보면 이게 요즘에는 LED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나 이런 걸 해서 주변의 농지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또 그게 또 영민원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도에서 우리가 이제 할 때 해달라고 했었던 건데 요구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이제 기피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달 이제 이참에 이제 또 도비를 받아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도비 안 받아도 저도 뭐 항상 저녁에는 들어갈 때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해요. 거기도 그 농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농기계 같은 것도 예. 세워놓기 때문에 위험한데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부터 갓을 세울 때는 세워야 돼요. 애초부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강도 때문에 그걸 켰을 때 가로등 켰을 때 이게 어떻게 됐던 뭐 불이라는 게 도로만 비칠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그 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또 농작물에 또 피해 간다고 또 영민원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요 사업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제 대표성 계신 이장님들하고 좀 협의 좀 하셔요. 이왕이면 갓도 좀 애초에 좀 세우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197쪽에 아까 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용역 주시는 거 말이에요? 자 이제 미집행된 걸 이제 예. 용역을 주시면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럼요? 용역 과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용역을 주게 되시면 미집행된 도를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 그 순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평택시의 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30여 개 노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약 5조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매년 그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한 400억 내외가 됩니다. 그 송출, 안출, 본청 다 해서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다 한다고 보면 얼추 한 100년 이상이 이제 걸리는 이제 그런 저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교통 분석이라든가 이제 그 현장을 이제 면밀히 이렇게 조사해서 그 가장 이제 시급한 노선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노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좀 걸러내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금년부터는 그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가 집행이 안 되면 그 토지 소유자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좀 해제해달라 이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께서는 또 이제 반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도로를 선정해서 그 우선순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살릴 도로하고 키를 죽일 도로를 이제 구별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우선순위 이제 다 네. 필요하니까 이제 받아야-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도래돼서 이제 토지주가 해제를 요청하면은 이제 뭐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그 용역 결과물대로 하실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물론 시에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오면 이제 저희 이제 시의회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또 걸러서 설명드리고 걸러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제 도시국에 따라 이제 주문 도시국에서 이제 매년 의회 승인 받고 이제 해제하고 그런.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뭐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엉터리로 할 수도 없는 도시계획도를 이렇게 많이 권했던 얘기 온라인에 쉽게 얘기해서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죠?
할 수도 없는 도로 약 5조의 예산이 드는 거. 아 그것이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타다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그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은 이제 그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만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전제로 아니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전제로 이제 주거 지역을 하면서 가로망이 쓰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뭐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자연 녹지에서 그러면은 그 주거 지역에 있는 가로망을 과거에는 전부 다 이제 그어준 거예요 이렇게 도시 그 실학지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토부나 이제 그 경기도나 이제 뭐 전국적으로 지침이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했을 때만 이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객선이 이제 한 7, 8년 전부터는 이제 거의 뭐 주거지역을 별도로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는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 길을 집을 짓 수 있게끔 길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 가로망을 그어주면서 이제 그 도시객선이 많이 그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개념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게 뭐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뭐 강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이제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이제 뭐 대법원이나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고 해가지고 뭐 어느 경과기관을 줘서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걸 본다 뭐 이런 입법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해서 법률이 예. 제정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그냥 뭐 거놓고서 그렇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습니다. 내 재산권 제한 받고 그렇죠. 어느 세워라 내워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토부 방침이 이제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만 이제 그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만 그 이거 지금 우리 평택 시민들이 내 땅에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 이제 그 실효라고 그러잖아요. 실효 2020년도에 그리고 이제 실효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실효되는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직권으로 실효를 시키겠죠. 근데 거기에도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실효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요. 네, 그 도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가니까요. 네, 예.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거 실효를 그냥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해도 문제고 또 안 해도 문제고. 아니 법률적으로 이제 실효가 네. 되는데 해제를 안 하면은 이제 법이 저촉되니까 안 되죠. 실효를 해야죠. 도시계획 도로를 보고 또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또 그 도로는 언젠가 나갔지 하고 예를 들어 옆에 10원짜리인데 예, 예. 15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그런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든지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던지. 이게 이런 법률이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부동산 업계들 전문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저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제 도시국과 같이 예. 이제 그 도시 시설 그리고 이 다른 결정이라든가 거는 뭐 해제 우리 훌륭하신 공시장식 쓰레기야 전쟁이니 뭐니 해뭐냐 프랭카드 온 동네방네 붙이고 자기 광파는 거 다 붙여가면서 실적으로 지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 내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바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지금 시민들은요. 벌써 이제 법이 적용한 지가 10년이 넘었걸랑요. 네. 2000년도 초에 해서 20년 동안 그때 중국 2020년도까지 이거 만약에 매년 동네마다 가면 매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도시국에서 매년 의회에다가 예. 그 승인을 받잖아요. 얼마큼 해제하고 이런 걸.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속 자료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이건 뭐 도시계획 그러니까 저 우리 소장님네 관할 부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예.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그 관련단체들만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텐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전혀 모르셔요. 막상 동사무소 가서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전혀 모르시더라고.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에? 다른 데다가 뭐 광팔고 예산 집어넣을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와 있는 데부터 좀 어떤 개선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쪽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뭐 지금 그 도시개선이 거의 있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거기에 맞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확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구도심, 지산동이나 아마 성북 저기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그런 선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막 개발 분명히 했지만 앞에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중간에 있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라인이 한 50m 정도 되는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아무 행위도 못해.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기 때문에 다니는 거는 뭐 지금 뭐 한 3m 정도 돼서 다니는 건 지장이 없는데 예, 예.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완전 슬럼화야. 응? 큰 길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가구라 그러잖아요. 가구 이제 조그만 이 가로망에 있는 그 우리가 도시계 그러면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는 가구를 이제 전체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안. 그런 데가 되게 상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이게 뭐 내가 50평 있다고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어떤 상가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지하실도 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근데 이제 해서 그게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이제 그렇게 딱 개발하면 딱 좋은데 이제 개발업자가 이제 나타나든 아니면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용적률을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기 딱 좋게만 해갖고 지금 인허가 내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완전히 맹지가 되는 거거든. 거기다가 또 앞에는 또 건물 올라가면 네, 그게 과거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은 이제 시가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상업 용지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도시 계획을 때 이제 그 정치 뭐 유정자들이 이제 뭐 그 되지도 않는데 어떤 기반 시설이 없는데 상업적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지금 그런 양면성이 말만 상업지역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변에 진짜 뭐 다 기와집이 있는데 하나 초가집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지금도 뭐 중앙에 들고 정책도 아마 나와서 뭐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뭐해서 뭐 다 부시고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기반 시설을 다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그냥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구별로 이렇게 이제 가구나 이제 조그만 소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에서도 뭐 인허가부서에서도 이왕 개발할 때 그 주변에 슬럼화된 지역까지 웬만하면 같이 해서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으로 안정리 같은 데는 그때 이제 뭐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그래서 뭐 사선 제한 같은 것도 완화를 시켜주고 그 개발을 한번 이렇게 해갔다고 우리가 엄청난 이제 그런 저기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뭐 다 뭐 내 사업성에 맞춰서 하니까. 네, 최종원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수당 쪽에 뭐 지금 지역구가 아닌데 전원관하고 신성관 쪽에 예, 제가 이거 집을 해놓으면 예,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예, 제가 선거 때 먹어가지고 밥을 먹어가지고 그 전원 가지고 뒤쪽에 예, 예. 밥을 먹었는데 그 도로 나갈 수 있는 그 가변타선이라는 거, 가감타선이라는 거. 어제 이제 조례 이제 가감석 차선 예, 연결도로. 근데 그 도로가 그 전원 과도에서 월급 배수 쪽으로 가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 진입할 수가. 그럼 거기를 그 차량이 되게 엄청 많더라고요. 차량이. 예. 근데 그런 쪽은 또 상가 쪽에 예. 가감처럼 손 하나 그런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사고가 많더라고. 그건 이제 설계해 저희 설계 중인데요. 그 시설 기준에 맞춰서 네. 이제 그
그 변속차로, 가감속차로 그런 게 이제 시설 기준에 맞게 다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가더라도 월급 배수 좀 줄만 해요. 거기가 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시도 19호선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설계할 때요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식당 비용이 하더라고. 그 차가 돈으로 갈 때는 위험을 나가서 이제 별도로 저기를 하든가. 뭐. 알겠습니다. 생각가 쭉 있잖아요. 식당가 생각가 쭉 있잖아요. 좀 다 검토해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기자한테 도와주시면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